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23rd of August 2021, Monday, now 4:47.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현대 로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저런 제가 좋아하는 운동 좀 유튜브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좀 여러 가지 또 경제라든지 주식에 관한 전망 같은 것도 유튜브도 보고 연구도 하고 이러면서 느끼는 게 참 새벽 시간이 어떻게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자기 개발에 꾸준한 시간을 투자한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참 새옹지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힘들 때는 존버하고 버티다 보면 또 좋은 순간이 오고, 좋은 순간이 왔을 때 또 너무 또 방심하고 교만하면 또 어려운 순간이 오고, 그래서 항상 어려운 순간에는 곧 좋은 순간이 올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말고 버텨야 되고, 좋은 순간에는 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게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대 로템이 최근에 좀 많이 오르다가 좀 이제 조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무국 선생님, 여기 이제 주식 그쪽으로 꽤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분도 현대 로템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조금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현대 로템에 대해서 좀 제대로 그 가치를 몰라봐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로템은 철도하고 방산, 플랜트 크게 세 가지 사업 분야가 있는데, 뭐 현재까지 캐시컴에서 제일 큰 사업 분야는 당연히 철도죠. 그리고 이제 방산은 이렇게 막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을 막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전차, 그거를 출시가 되면서 이제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플랜트는 그동안 뭐 현대 로템이 자동차 계열사니까 이제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하면서 플랜트를 지었던 그 경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턴키 공사라 그러면 일괄적으로 수주해서 나중에 유지 보수까지 하는 걸 이제 턴키 공사라고 그러는데, 플랜트 부분에서 그걸 하고 있고, 이제 요런데 우리가 현대 로템이 이제 2020년 작년에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 적자가 심하게 나다가 아무래도 철도가 이제 좀 사양 산업인데, 이제 외국에 대신 이제 철도뿐만 아니고 철도 뭐 낮으면서 부품이라든지 철도 또 통신체계 이런 거를 하면서 외국에 활발하게 진출을 하면서 조금 회사가 좋아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현대 로템을 아주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수소 관련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전기차도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수소차가 뭐 언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자동차도 중요하지만 일단 수소 버스하고 트럭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수소 충전소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승용차까지 대중화시키려면 엄청나게 많은 수소 충전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일인데, 버스하고 트럭은 일정한 루트를 또 달아다니기 때문에 충전소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그냥 많이 다니는데 딱딱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스하고 또 트럭은 수소가 유리한 측면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먼저 상용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수소 디스펜서라고 해서 충전 장치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소가 마이너스 40도까지 낮게 해서 하다 보니까 얼림 현상, 아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수소 잠깐만요. 아이싱 현상, 이제 얼어붙는 현상, 끝부분이 주유소 디스펜서에. 근데 현대 로템은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했다 그러거든요. 뭘로 해결을 했냐면, 압출 가열 공기를 같이 가열을 해서 가열이 되니까 거기에 아마 이제 아이싱 현상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수소도 보면
크게 세 단계가 있거든요. 처음에 수소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소를 유통하는 출하장 센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 충전하는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개 사업을 현대로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물론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기차, 수소차, 그 다음에 UAM,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렇게 4개 하고, 근데 이제 로봇 이렇게 총 5개를 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수소차의 중심이 현대로템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지배구조 플러스 미래 성장 동력에서 현대차 그룹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현대로템을 예전에 뭐 매각한다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미래 성장 동력이 나름대로 괜찮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봇 분야에서는 또 웨어러블 로봇을 현대로템이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로봇은 모비스나든지 아니면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결국 미국에 상장시킬 거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돌아가겠지만, 아마 웨어러블 로봇은 로봇의 한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 거기는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됐잖아요. 그 전까지 이제 적자가 많이 났었는데 작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되고 올해는 흑자 폭이 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매출이 일단 1조 3,641억 했고 영업이익은 416억 했는데 매출은 3%, 영업이익은 12% 늘어나면서 6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로템의 기본 사업에다가 수소산업, 웨어러블 로봇 산업 이렇게 미래 성장 동력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 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북한하고 통일이 됐거나 아니면 어떤 큰 경제 협력이 있다면 거기 이제 기체를 엄청나게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점이 또 현대로템의 큰 뭐라 그럴까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요리 높거든요. 아프가니스탄도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활용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철수를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아프가니스탄 지금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새로 정권을 잡은 그 세력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또 많이 뭐라 그럴까요? 협상이 가능한 파트너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하면 어찌됐든 북한도 지금 굉장히 경제가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우리나라와 적극적으로 손을 잡을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할 수 없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에 가서 여태까지는 돈을 좀 벌어서 그걸 통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사람을 파견하기가 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저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로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의 미래 성장 동력은 물론 마지막 거는 조금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굉장히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거의 뭐 확실하다시피 할 정도로 눈에 보이는 거라 현대로템을 중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볼 때에도 많이 성장할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주가가 워낙 짓눌려서 같이 짓눌리고 있는데, 요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점점 잦아들고 있잖아요. 이제 매수세로 전환되는 순간 다른 주식들이 막 갈 때 현대로템도 상당히 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못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는 되게 잘하고 긍정적으로 잘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자동차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여기서 너무 수세적으로 가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간다고 하는 게 더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다소 공격적으로 가야 될 타이밍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 패러다임 쉬프트가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거기서 잘 하고 있고 현대로템이 거기서 잘 하고 있어서 현대로템하고 그 다음에 기아차, 그 다음에 현대위아, 이 세 회사를 가장 탑픽 종목으로 계속 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만들기 이 책에 대해서 좀 한번 보죠.
지금 이제 청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청태전과 도루곤 이 얘기 나왔었고, 명나라 하여튼 청나라 여기 연관에서는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청의 성공 요인을 보죠. 청이 대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세계 최첨단 군사 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8기군을 무적의 군대로 키워냈기 때문이다. 누르하치와 홍타이지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든지 적극적으로 배우고 도입하려는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지도자였다. 이들은 첨단 무기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철기와 총, 대포를 생산할 수 있는 주물 공장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장인들을 양성하였다. 8기군의 전통인 기병과 궁술에만 고집하지 않고 당신의 최첨단 전쟁 기술을 빨리 습득하고 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사를 조련함으로써 명과의 군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참 명의 주원장도 참 대단한 인물인데요. 어찌됐든 그 중국 역사를 좀 아는 게 우리나라 역사를 알고 서로 간의 역사가 좀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월요일 오늘 주식시장은 좀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고 외국인들이 빨리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곧버스에 투자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주식에 대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 문자나 카톡 주시고요. 제 연락처를 모르시는 분은 제가 좀 알려드렸으니까 문자나 카톡 주시고 주식에 관련이 있으신 건지 영어에 관련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두 개 다 관심이 있으신 건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죠? 잉글리시 샤우팅 일주일 무료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 문자나 카톡 주십시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